왕실 취재 10년의 경험으로 볼 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 시간의 압박에서 출발한다. 불과 5분 전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버킹엄 궁과 켄싱턴 궁, 그리고 런던의 뉴스룸을 동시에 긴장시키는 실제의 시간이다. 짧고도 숨가쁜 그 몇 분 동안 영국 사회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고, 왕실 내부에서는 이미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이 장에서는 바로 그 5분 전이라는 시간의 무게와 캐서린이 입을 열기 직전까지의 공기, 그리고 그 공기가 어떻게 전국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를 따라가 본다. 왕실 뉴스에서 시간은 늘 상징적이다. 몇 분 전, 몇 시간 전, 혹은 새벽녘이라는 표현은 독자에게 단순한 시점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건의 긴급성과 진정성을 암시한다. 캐서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왕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질문을 품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캐서린인가? 그리고 왜 그 대상이 카밀라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아직 문장으로 정리되기 전부터 이미 영국 언론의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었다. 캐서린은 지난 몇 년간 안정이라는 단어의 화신처럼 묘사되어 왔다. 화려함보다는 절제, 감정보다는 책임, 개인보다는 제도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녀는 왕실의 신뢰 자산이었다. 그렇기에 그녀가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호였다. 왕실은 언제나 발화자를 신중하게 선택한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메시지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캐서린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아직 말해지지 않은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암시했다. 카밀라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스치는 순간 영국 사회의 집단 기억이 동시에 깨어난다. 논란과 인내, 비난과 수용,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친 이미지의 재구성. 그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왕실 현대사의 굴곡을 몸으로 겪어온 상징적 존재다. 그런 인물에 대해 캐서린이 직접 언급한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뉴스의 성격은 이미 일상 보고의 범주를 벗어났다. 이 장에서는 아직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이름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감정과 해석이 동원되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왕실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라인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비공식 채널, 참모들 간의 짧은 통화, 기자들에게 흘러나오는 조심스러운 힌트.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수렴된다.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진실을 숨기지 않는 것. 그러나 왕실 뉴스의 역설은 여기에 있다. 진실을 말하려 할수록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캐서린이 곧 전할 메시지는 바로 그 균형 위에 놓여 있었다. 왕실을 취재하며 느끼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침묵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캐서린이 발표를 준비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공식 계정은 평소와 다름없는 게시물을 유지했고, 궁은 외형상 고요했다. 그러나 기자들은 안다. 이 고요가 폭풍 전의 정적이라는 사실을 독자와 시청자들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역사는 이미 한 페이지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장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발표 직전이라는 상태가 지닌 드라마다. 발표 이후의 반응은 언제나 기록으로 남는다. 기사, 인터뷰, 여론조사, 정치적 해석. 하지만 그 이전의 몇 분은 오직 추측과 긴장, 그리고 직감으로 채워진다. 왕실 기자로서 수없이 경험했지만 그 순간의 공기는 늘 새롭다. 캐서린의 이름이 발표자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영국 전역의 뉴스 데스크는 의자를 당겨 앉고 화면을 고정했다. 전국을 뒤흔든다는 표현은 종종 과장으로 사용되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왕실은 여전히 영국 정체성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내부의 변화나 균열은 곧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진다. 캐서린의 발표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제도적 메시지로 읽힐 가능성이 컸다. 그렇기에 이 장에서는 아직 말해지지 않은 띄운 내용을 상상하는 대신 왜 이 발표가 충격을 예고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5분 전이라는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역사와 수많은 감정이 압축되어 있다. 캐서린이 입을 열기 직전 영국은 아직 평온했다.
그러나 왕실을 오래 지켜본 이들은 알고 있었다. 이 평온이 곧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균열의 첫 신호는 바로 이 장에서 다룬 긴장된 침묵과 선택의 순간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침묵을 깨고 실제로 전달된 메시지의 성격과 방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따라가게 될 것이다. 발표가 시작되자 그동안 응축되어 있던 긴장은 단숨에 다른 성격으로 변했다.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말해질 것인가 라는 문제로 초점이 이동했다. 왕실에서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전달의 방식이다. 캐서린이 선택한 어조, 표정, 단어 하나하나는 우연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였다. 이 장에서는 그녀의 발표가 갖는 형식과 언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신호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캐서린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고 문장은 짧고 명확했다. 이는 왕실 커뮤니케이션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번 사안의 민감성을 반영한 선택이기도 했다. 지나친 감정은 추측을 부르고 과도한 장식은 논점을 흐린다. 그녀는 그 경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발표 초반부에서 그녀는 개인적인 감상이나 평가를 철저히 배제한 채 사실의 틀부터 제시했다. 이것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감정보다 판단을 먼저 하게 만드는 장치였다. 왕실을 오래 취재한 기자라면 누구나 안다. 캐서린의 침착함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이 그녀에게 부여한 역할의 결과라는 점을. 그녀는 연결자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변화, 개인과 제도 사이를 잇는 존재. 그렇기에 카밀라와 관련된 사안을 언급하는 그녀의 입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되었다. 이 장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그 중립의 형식이 어떻게 충격을 더욱 증폭시켰는가 하는 부분이다. 카밀라의 이름이 처음 언급되는 순간 화면 앞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캐서린은 그 이름을 강조하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마치 이미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을 확인하듯 담담하게 발음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강한 파장을 만들었다. 왕실 뉴스에서 이름은 곧 서사다. 특히 카밀라라는 이름은 수십 년간의 논쟁과 감정이 켜켜이 쌓여있는 상징이기에 그 발음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해석이 동시에 떠올랐다. 발표의 중반부에서 캐서린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이 단어는 왕실 담론에서 매우 무거운 의미를 갖는다. 책임은 개인에게도 제도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모호함이 해석의 여지를 넓혔다. 기자들은 즉시 문장을 분해하기 시작했고 정치 평론가들은 이 단어가 향하는 방향을 두고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이 장에서는 그 단어 하나가 어떻게 수십 개의 기사 제목으로 확장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중요한 것은 캐서린이 말하지 않은 부분이다. 왕실 발표에서 공백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언급되지 않은 세부 사항, 설명되지 않은 배경, 그리고 의도적으로 남겨진 여지. 이러한 요소들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언론의 해석 경쟁을 불러온다. 캐서린은 카밀라와 관련된 사안의 전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부인하거나 덮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했다. 이 절묘한 균형은 그녀의 발표를 단순한 공지에서 국가적 담론으로 끌어올렸다. 발표가 끝나갈 즈음 캐서린은 연속성이라는 개념을 암시했다. 변화는 있더라도 왕실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된다는 메시지였다. 이는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고 동시에 앞으로의 변화를 정당화하는 서문이기도 했다. 왕실은 언제나 급진적 단절보다 점진적 이동을 선택해왔고 캐서린의 언어는 그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점진성의 강조가 사안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정말로 사소한 문제였다면 이렇게까지 구조를 설명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 장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핵심은 캐서린의 위치 변화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차세대 왕비로서 상징적 역할에 머물지 않았다. 이 발표를 통해 그녀는 사실상 왕실의 도덕적 화자로 등장했다.
카밀라라는 민감한 인물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것 자체가 권력과 신뢰의 이동을 보여준다. 왕실 내부의 서열과 역할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순간에 그 윤곽이 드러난다. 발표 직후 영국 사회는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반응의 출발점은 모두 이 발표의 형식과 언어에 있었다. 누군가는 캐서린의 절제를 칭찬했고, 누군가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흥미로운 점은 내용보다도 전달 방식에 대한 평가가 먼저 쏟아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녀의 발표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발표는 끝났지만 파장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 장에서는 캐서린이 어떤 말을 했는가 보다 어떻게 말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왕실 뉴스에서 형식은 언제나 내용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발표 이후 언론과 대중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며 카밀라를 둘러싼 서사가 어떻게 다시 쓰이기 시작했는지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발표가 끝난 직후부터 영국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해석의 장으로 변모했다. 왕실 발표가 그렇듯 공식 발언은 짧았지만 그 여운은 길었다. 이 장에서는 캐서린의 발언 이후 언론과 대중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반응이 카밀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지를 따라간다. 왕실 뉴스에서 진짜 이야기는 언제나 발표 이후에 시작된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언론이었다.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는 발표 직후 몇 분 만에 속보를 내보냈고, 그 제목들은 서로 닮아 있으면서도 미묘하게 달랐다. 어떤 매체는 책임을 강조했고, 어떤 곳은 변화의 신호에 초점을 맞췄다. 흥미로운 점은 캐서린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기사보다 해석을 덧붙인 분석 기사가 훨씬 빠르게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사실 전달로는 설명되지 않는 성격임을 보여준다. 카밀라에 대한 시선은 즉각적으로 양분되었다. 한쪽에서는 오랜 시간 왕실을 위해 견뎌온 인물이라는 평가가 다시 소환되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의 논란과 현재의 위치를 연결지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캐서린의 발언이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스스로 결론을 내리려 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양극화된 반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짚는다. 그것은 단지 카밀라 개인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왕실이라는 제도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뒤섞인 결과였다. 소셜미디어는 또 다른 전장이었다. 짧은 문장과 단편적인 영상 클립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발표의 맥락은 종종 축소되거나 왜곡되었다. 특히 캐서린이 특정 단어를 말하는 장면은 반복 재생되며 각기 다른 해석을 낳았다. 어떤 이용자들은 그녀의 표정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내려 했고, 어떤 이들은 말하지 않은 부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왕실 커뮤니케이션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왕실 사학자들은 이번 발표를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려 했고, 정치평론가들은 이 사안이 향후 왕실 운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공통적으로 등장한 키워드는 전환점이었다. 아직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많은 이들이 이 순간을 하나의 경계선으로 인식했다. 캐서린의 발언은 카밀라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왕실이 스스로를 어떻게 재정의하려 하는가에 대한 신호로 읽혔다. 이 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침묵의 주체다. 카밀라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공식 성명도, 개인적인 입장 표명도 없었다. 이 침묵은 다시 한번 해석의 대상이 되었다. 지지자들은 존엄한 태도라고 평가했고, 비판자들은 책임 회피로 보았다. 왕실에서 침묵은 언제나 전략적 선택이지만 그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경우 그 침묵은 오히려 논의를 더욱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또 한 번 변했다. 캐서린에 대한 신뢰도는 눈에 띄게 유지되거나 상승한 반면 카밀라에 대한 평가는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젊은 세대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올더 세대는 안정과 연속성을 중시했다. 이는 단순히 두 인물에 대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었다. 왕실 내부의 움직임도 감지되었다.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온 정보들은 조심스럽게 하나의 그림을 그려냈다. 구조 조정, 역할 재분배, 그리고 이미지 관리 전략. 아직 공식화된 것은 없었지만 캐서린의 발표 이후 왕실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점은 분명해 보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내부 신호들이 어떻게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결국 이 시점에서 카밀라는 하나의 인물을 넘어 왕실 변화 논쟁의 중심 상징이 되었다. 캐서린의 발언은 그를 공격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논의를 촉발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논의는 이미 왕실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 장은 바로 그 확산의 과정, 즉 발표 이후 영국 사회가 어떻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지를 기록한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반응의 단계를 넘어선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여론과 해석이 실제로 왕실의 구조와 인물 관계에 어떤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카밀라를 둘러싼 내부 역학이 어떻게 변화의 조짐을 보였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여론이 형성되고 해석이 난무하기 시작하자 보이지 않던 균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왕실은 늘 단단하고 고요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부의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기체에 가깝다. 이 장에서는 캐서린의 발표 이후 여론과 언론의 파장이 왕실 내부의 관계와 역할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시점에서 내부의 긴장은 분명히 고조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역할의 문제였다. 카밀라는 오랜 시간 동안 왕실의 중심부에 자리해왔고 그 위치는 단순히 직함으로만 설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캐서린의 발언 이후 언론은 카밀라의 공적 역할과 상징적 의미를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다. 왜 지금까지 그 역할이 유지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질문은 곧 왕실 내부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었다. 왕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재조정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공식 일정의 배치, 대외적 노출의 빈도, 그리고 어떤 인물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는 외부에서는 거의 인식되지 않는 변화였지만 왕실을 오래 지켜본 이들에게는 분명한 신호였다. 변화는 언제나 소리 없이 시작되며 이번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권력의 이동이 아니라 권력의 표현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카밀라는 여전히 제도적 중심에 있었지만 캐서린은 점점 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인물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는 공식적인 서열과는 다른 차원의 영향력이었다. 왕실에서 이런 이중 구조는 종종 긴장을 낳는다. 누가 결정을 내리는가 보다 누가 정당성을 부여하는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내부 논의의 핵심에는 신뢰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었다. 대중의 신뢰, 언론의 신뢰, 그리고 내부 구성원 간의 신뢰. 캐서린의 발표는 이 신뢰의 분포를 다시 그려놓았다. 카밀라는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헌신을 근거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해왔지만 이번 사안은 과거의 공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 점에서 내부의 긴장은 개인적 감정보다 구조적 문제에 가까웠다. 왕실의 참모들은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어떤 선택이 가장 적은 충격으로 가장 큰 안정을 가져올 것인가? 급격한 변화는 전통을 해칠 수 있고 변화 없는 유지는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 딜레마는 왕실이 현대에 들어 반복적으로 직면해온 문제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고민이 어떻게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었는지를 묘사한다. 카밀라의 주변 인물들 역시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공식적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우려와 계산이 오갔다. 그동안 유지되어 온 균형이 흔들릴 가능성, 그리고 그 균형이 깨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연쇄 반응. 왕실 내부에서는 한 사람의 위치 변화가 곧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왕실은 내부 논쟁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는데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완벽한 차단은 불가능하다. 작은 단서, 일정의 미묘한 변화, 표현의 선택. 기자들은 이런 신호를 조합해 내부의 분위기를 추론했다. 이 장은 바로 그런 추론이 가능했던 배경과 맥락을 설명한다. 결국 이 시점에서 왕실은 하나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카밀라를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기존의 상징 체계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캐서린을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균형을 모색할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히 두 인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었다. 이 장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캐서린의 발표 이후 왕실 내부에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이 유지될 수는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내부의 압박이 실제 행동과 결정으로 어떻게 이어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카밀라의 입지가 어떤 시험대에 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압박은 결국 선택을 요구한다. 여론과 내부 긴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왕실은 더 이상 침묵만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없다. 이 장에서는 캐서린의 발표 이후 누적된 압력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과 결정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카밀라의 위치가 어떤 시험대에 올랐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왕실의 변화는 언제나 느리지만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일정의 조정이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적 사정이나 기존 계획의 재검토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왕실 취재 경험이 있는 이들이라면 이런 표현의 의미를 잘 안다. 이는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메시지 관리의 일환이다. 카밀라의 대외적 노출은 이전보다 신중해졌고 그 자리를 캐서린과 윌리엄이 점차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를 완화 조치로 설명했다. 갈등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대중의 관심과 비판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동시에 카밀라의 상징적 위상을 재정의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녀는 여전히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더 이상 유일한 중심은 아니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미묘한 이동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추적한다. 캐서린의 역할은 이 시점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그녀는 더 많은 공식 석상에 등장했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중심적인 발언자로 자리 잡았다. 특히 책임, 신뢰, 미래와 같은 키워드는 반복적으로 그녀의 발언에 등장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왕실은 그녀를 통해 새로운 서사를 구축하고 있었고 그 서사는 카밀라의 기존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대비되도록 설계되었다. 카밀라에게 있어 이 과정은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 공개적인 비판이나 직접적인 지적은 없었지만 변화의 흐름은 분명했다. 왕실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은 명확한 공격이 아니라 조용한 주변화다. 역할은 유지되지만 영향력은 줄어들고 존재는 존중받지만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는 상태. 이 장에서는 이러한 조용한 이동이 개인에게 어떤 심리적 부담을 주는지를 조심스럽게 짚는다. 참모진의 움직임 역시 눈에 띄게 달라졌다. 메시지 검토는 더욱 엄격해졌고 표현 하나하나가 여러 차례의 검증을 거쳤다. 특히 카밀라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긍정과 중립을 유지하되 불필요한 강조는 피하는 방향이 선택되었다. 이는 방어적 전략이자 동시에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왕실은 언제나 현재의 관리와 미래의 대비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 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비공식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 한 문장이다. 지금은 개인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이 인식은 논의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 카밀라의 행보를 개인적 판단의 영역에서 떼어내어 왕실 전체의 구조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곧 결정의 기준이 감정이나 과거의 공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효과로 이동했음을 의미했다. 외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점진적 퇴조 혹은 부드러운 전환으로 해석했다. 어느 쪽이든 공통된 인식은 하나였다. 이전과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캐서린의 발표로 시작된 파장은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카밀라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이 장은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왕실의 결정은 언제나 유보적이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시점 이후 카밀라의 위치는 더 이상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관리되는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왕실 현대사에서 결코 가벼운 변화가 아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결정과 변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영국 사회와 왕실의 미래 서사 속에서 카밀라와 캐서린이 각각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지를 더 넓은 시야에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즉각적인 반응과 단기적 조정은 서서히 장기적 전망이라는 영역으로 옮겨갔다. 이 장에서는 캐서린의 발표와 그 이후의 결정들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왕실의 미래 서사를 어떻게 다시 짜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왕실 보도의 본질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이 일이 앞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있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왕실이 스스로를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과거에는 전통과 연속성이 거의 자동적으로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적응과 조율이라는 표현이 점점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왕실이 더 이상 불변의 상징으로만 남을 수 없다는 자각의 반영이었다. 캐서린은 이 새로운 언어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발언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었고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얽매이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카밀라의 위치는 이 장기적 재구성 속에서 보다 복합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왕실의 역사와 경험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변화의 흐름 속에서 조심스럽게 재배치되는 상징이기도 했다. 왕실 내부에서는 그녀를 과거의 그림자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미래의 전면에 세우지 않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이는 존중과 거리두기를 동시에 요구하는 어려운 작업이었다. 대중의 인식 역시 서서히 변했다. 초기의 충격과 논쟁이 가라앉자 보다 차분한 평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은 이번 사안을 특정 인물의 문제로 보기보다 왕실이라는 제도가 세대 교체의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캐서린은 그 교체의 얼굴로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카밀라는 그 과정에서 다리를 놓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간이다. 왕실은 언제나 시간을 아군으로 삼아왔다. 급한 결론을 피하고 감정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며 변화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드는 전략. 캐서린의 발표 이후 이어진 일련의 조치들은 바로 이 시간 전략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긴장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키는 방식이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다. 영국 왕실은 국내 상징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브랜드이기도 하다. 해외 언론은 이번 변화를 세련된 전환 혹은 조용한 개편으로 묘사하며 캐서린을 현대 왕실의 핵심 인물로 부각시켰다. 반면 카밀라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다뤄졌는데 이 침묵은 비판보다는 역할 변화의 신호로 읽혔다. 왕실 내부 교육과 준비 과정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과 내부 논의에서 캐서린의 사례는 점점 더 중요한 참고점으로 활용되었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언제 나서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는가. 그녀의 이번 행보는 하나의 교본처럼 분석되고 있었다. 이는 개인의 역량을 넘어 제도가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카밀라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완전한 퇴장은 고려되지 않았지만 점진적인 역할 축소와 상징적 위치로의 이동은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논의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갈등이나 단절이 아닌 서사적 전환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왕실은 이야기를 통해 존속하는 제도이며 이번 변화 역시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분명한 흐름을 확인하게 된다. 캐서린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카밀라는 그 중심을 둘러싼 궤도의 일부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것은 누군가의 패배나 승리가 아니라 왕실이라는 구조가 선택한 방향의 결과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축적된 이후 영국 사회가 왕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장기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를 정리하며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에야 사건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다. 이 장에서는 캐서린의 발표로 시작된 일련의 흐름이 영국 사회와 왕실 전체에 어떤 의미로 남게 되었는지를 정리한다. 즉각적인 충격과 해석의 소용돌이를 지나 이제 이 사건은 하나의 사례이자 기준점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왕실 보도의 마지막 단계는 언제나 평가이며, 그 평가는 단기적 감정보다 장기적 변화에 의해 완성된다. 영국 사회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변화는 왕실을 바라보는 시선의 성숙이었다. 과거에는 인물 중심, 스캔들 중심의 소비가 강했다면 이번 사안 이후에는 구조와 방향을 묻는 질문이 늘어났다. 누가 옳은가 보다 왕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자주 등장했다. 이는 캐서린의 발표가 개인적 논란을 넘어 제도적 담론을 촉발했음을 의미한다. 캐서린은 이 과정에서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충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극적인 장면을 만들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한 번의 발언은 왕실의 언어와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대중은 그녀를 말을 아끼는 인물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정확히 말하는 인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카밀라에 대한 평가는 보다 복합적으로 정리되었다. 초기에 감정적 반응이 가라앉은 뒤 그녀는 비난의 대상이나 방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재배치되었다. 그녀의 역할은 축소되었지만 그 축소는 부정이 아니라 정리의 성격을 띠었다. 많은 이들은 그녀를 왕실의 과도기를 함께 통과한 존재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조용하지만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었다. 언론의 태도 역시 달라졌다. 선정적인 접근보다는 맥락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늘었고, 단기적 클릭보다 장기적 분석이 가치 있게 평가되었다. 왕실 보도에서 속보의 비중은 줄어들고 해설과 전망이 중심으로 이동했다. 캐서린의 발표는 언론에게도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셈이었다. 무엇을 보도해야 하는가보다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왕실 내부에서도 이 사건은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록되었다. 이후의 결정과 발표, 그리고 인물 배치는 이 경험을 참고해 이루어졌다. 감추기보다는 설명하고, 미루기보다는 관리하며, 충돌보다는 흐름을 만드는 방식. 캐서린의 사례는 내부 교육과 전략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고, 이는 제도가 스스로 학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사회에서의 평가는 비교적 일관되었다. 영국 왕실은 여전히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조직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캐서린은 현대 왕실 커뮤니케이션의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되었고, 이는 왕실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카밀라의 조용한 후퇴 역시 혼란이 아닌 안정으로 해석되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서사는 성공적으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사건이 누구의 승리나 패배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캐서린과 카밀라는 대립 구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를 대표하는 두 지점으로 남았다.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주었고, 다른 하나는 지나온 길의 무게를 증명했다. 왕실은 이 두 지점을 연결하며 스스로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결국 5분 전이라는 짧은 시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수개월에 걸친 변화와 재정의를 거쳐 하나의 역사적 장면으로 자리 잡았다. 그 순간은 영국을 뒤흔들었지만 그 여파는 파괴가 아니라 재배치로 이어졌다. 왕실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다시 설명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말 한마디가
제도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반드시 혼란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교훈. 왕실을 10년 넘게 지켜본 기자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장의 시작으로 기억될 것이다.